초록빛 잔디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던 그 풍경을 기억하십니까? 주말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예약 버튼을 누르기 위해 잠을 설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클럽하우스 앞 주차장은 고급 차량들로 가득 찼고 경기도 외곽 골프장 입구에는 차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 골프는 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잔디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카트가 멈춰서 있고 캐디들은 대기실에서 손님을 기다리다 지쳐 앉아 있습니다. 주말 예약 현황판에는 숫자가 텅 비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한국 골프 산업의 붕괴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지금 골프장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했는지 숫자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골프장경연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국 6홀 이상 골프장 522개소의 이용객은 총 4,772만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만 들으면 꽤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을 보시면 충격이 달라집니다. 2022년에는 이용객이 5,058만 명이었습니다. 단 1년 사이에 286만 명이 사라진 겁니다. 5%칠이 한 해 만에 증발했다는 뜻입니다. 서울만 놓고 보면 더 처참합니다. 한국일보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인허가 정보를 직접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서울에서만 폐업한 골프 연습장이 무려 52곳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내 연습장과 실내 허면 골프 연습장을 모두 합산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불과 1분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1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 속도라면 올해 안에 서울에서만 수십 곳이 추가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 골프 산업이 어떻게 전성기를 맞이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2019년 전국 골프장 수는 494곳이었고 이용객은 4,17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코로나가 터지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산업들이 무너져 내리던 그 시절 골프 산업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2020년 이용객은 4,673만 명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5,05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에는 5,058만 명으로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코로나 시절 사람들은 실내 활동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헬스장도 카페도 영화관도 제한됐습니다. 그 시절 야외에서 거리를 두면서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활동 중 하나가 바로 골프였습니다. 20대, 30대 젊은 층이 처음으로 골프채를 잡기 시작했고 화면 골프 연습장은 새로운 놀이공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골프는 더 이상 중장년층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세련된 스포츠이자 인증샷을 찍는 공간으로 소셜미디어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부터 골프장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손님이 넘쳐나는 것을 본 골프장 경영진들은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린피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테디비가 올랐습니다. 카트비는 코로나 이전보다 2배에서 3배까지 뛰었습니다. 클럽하우스 식사 비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식 한 끼가 15,000원에 달하고 그늘집에서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것도 예전과 비교가 안 될 만큼 비싸졌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한 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늘집 비용에 캐디비 그린피까지 하면 40만 원을 쓰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라운딩이 끝나면 낮술을 마시고 귀가해야 하는데 대리비도 상당한 부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회에 4, 50만 원을 쓰는 취미가 한국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더구나 코로나가 끝나고 경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서 이 돈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숫자인지 사람들은 세상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분기점이 등장합니다. 2023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골프 대신 다른 선택지들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여행입니다. 닫혀있던 국경이 열리자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 여행지에 골프 코스가 있었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는 그린피가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일본 미야자키나 오키나와에서는 한국 절반 가격에 훨씬 좋은 코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베트남 다낭에서는 리조트에 숙박하면서 골프까지 치는 패키지가 한국에서 혼자 하루 라운딩하는 비용보다 저렴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골프 인구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골프채를 들고 비행기에 탄 겁니다. 한국 골프장이 지어낸 거품 가격이 손님들을 해외로 직접 밀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자초한 몰락이라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가격 문제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취미 트렌드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 젊은 층은 코로나 이후 골프에서 빠르게 이탈하고 있습니다. 러닝이 대표적입니다. 러닝화 한 켤레만 있으면 됩니다. 매달 결제해야 할 비용이 없습니다. 소셜미디어에 공유할 기록이 매일 쌓이고 커뮤니티는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마라톤 대회와 러닝 크루는 이제 20대, 30대의 주요 문화 코드가 됐습니다. 클라이밍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내 암벽 등반 시설이 도심 곳곳에 생겨나면서 접근성이 높아졌습니다. 한 달 회원권이 몇만 원 수준이고 특별한 장비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테니스 열풍도 있었고 패들 테니스라는 새로운 종목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임과 인터넷 콘텐츠 소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도 몰입도가 높은 선택지들이 넘쳐나는 시대의 40만 원짜리 골프 라운딩은 점점 더 비현실적인 선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프장들은 왜 가격을 내리지 않을까요?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 골프장 상당수는 건설 과정에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과 코스 건설에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이 들어갔고 그 이자를 갚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그린피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격을 낮추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골프장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원가 구조의 한정입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떠나고 가격을 내리면 운영이 안 되는 이중구속 상황에 갇혀버린 겁니다. 여기에 더해 고령화 문제가 겹칩니다. 오랫동안 한국 골프의 주 소비층은 50대, 60대 남성들이었습니다. 이 연령대는 골프를 비즈니스 문화와 접목시켰습니다. 거래처 접대와 사업 파트너 관리의 수단으로 골프를 활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화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 접대 골프가 줄었고 재택근무와 수평적 조직 문화의 확산으로 비즈니스 골프의 필요성 자체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골프를 통해 상사에게 잘 보이거나 거래를 성사시키던 시절의 문화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골프장들은 생존을 위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부는 가격을 낮추고 편의 할인과 이용권 판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는 고급화 전략을 더욱 강화해 소수의 고소득층을 겨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전략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현장의 솔직한 목소리입니다. 수도권 외곽의 한 골프장 관계자는 평일에는 그나마 어르신들이 오시는데 주말도 요즘은 예전만 못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코스 관리 비용은 매일 나가기 때문에 계속 버티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일본과 비교해보면 더욱 흥미롭습니다. 일본은 이미 20년 전에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일본 전역에서 골프장 도산이 줄을 이었고 수백 곳이 폐업하거나 매각됐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 위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돌파했습니다. 대중화 전략입니다. 그린피를 대폭 낮추고 복장 규정을 완화했으며 젊은 층과 여성들이 부담 없이 올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일본 골프장은 한국 골프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한국이 비싸다며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골퍼들이 일본 골프장에 큰 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앙마이와 방콕 인근의 골프장들은 동남아시아 특유의 낮은 인건비와 사계절 온난한 기후를 무기로 삼아 한국 골프 관광객을 공격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두거나 한국어 안내판을 설치한 태국 골프장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 골프장들이 스스로 올려놓은 가격이 결국 경쟁 국가들에게 시장을 통째로 내어준 격이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골프 연습장 폐업 속도입니다. 연습장은 골프 인구의 건강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본격적인 라운딩에 앞서 기초를 닦는 공간이 연습장이기 때문입니다.
연습장이 줄어든다는 것은 새롭게 골프를 시작하는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미래의 골프 인구 저수지가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지난해 52곳이 폐업하고 올해 첫 분기에만 10곳이 추가로 문을 닫았다는 사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반전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1조 원 규모로 추산되던 한국 골프 산업은 이제 300만 명 이상의 이용객을 잃었고 그 충격은 연습장 폐업부터 골프 용품 판매, 감소 캐디 일자리 감소, 골프 의류 브랜드 매출, 하락으로 연쇄 반응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산업이 흔들리면 그 주변의 생태계 전체가 함께 흔들리는 법입니다. 지금 한국 골프 산업에서 정확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골프 산업의 몰락은 단순한 유행의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소비자들이 더 이상 거품 가격을 참을 수 없다는 선언이고 더 좋은 선택지가 생겼을 때 주저없이 발걸음을 돌린다는 메시지입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만들어낸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는 데만 급급했던 산업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골프 산업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말 새벽에 예약 버튼을 누르려고 잠을 설치던 사람들은 지금 해외 골프 패키지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표와 숙박과 라운딩을 포함해도 국내 한번 라운딩보다 저렴한 패키지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골프장들이 스스로 쌓아 올린 높은 담이 결국 자신들을 가두는 벽이 된 셈입니다. 텅 빈 페어웨이 위로 바람만 지나갑니다. 아무도 없는 그린 위에 깃발이 흔들립니다. 한때 줄을 서서 들어오던 그 손님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더 합리적인 곳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 골프 산업이 직면한 가장 냉혹한 현실입니다.